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필모입니다. 지난번에 마이너스티님 백강사전 후기 이후에 이것저것 해왔는데 간간히 이렇게 제가 했던 그런 과정들 중에서 실패를 거친 오답들을 뭐 공부하듯이 노트로 작성을 해서 이거를 조금 썰을 풀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저도 정리를 할 겸 이렇게 깨져가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힘내시라고 그런 식의 컨텐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답노트의 주제는 바로 위에 써져 있는 이겁니다. 따라한 거는 100% 자기 실력이 아니다. 평소에 남들에게도 당연히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생각이 최근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우선 블린이고요. 블렌더를 어떻게 배워왔는지 좀 테크트리를 설명하고 지금 있는 고충을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도너 튜토리얼을 우선 완강을 해서 아웃풋으로 이걸 뽑았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되게 뿌듯해하면서 이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저는 버티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만들자. 그래서 가구 모델링을 시작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프리츠 한센의 이 에그체어에 관련된 그 튜토리얼이 있어서 요거를 하면서 플러스로 이제 이거는 없었는데 제가 플러스로 한 번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체 모델링에 독하게 조금 한계를 느껴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 마이너스티님의 이 블렌더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제 본캐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게임에서 부캐로 키웠던 이제 여자 캐릭터를 좀 본따와서 이렇게 캐릭터 모델링하고 쉐이딩 한 다음에 이렇게 리깅까지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도 이렇게 한번 뽑아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이거를 해야 됐어요.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티님의 강좌를 배우고 있는데 이 컨셉을 우선 제가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 디자인이랑 스토리보드를 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타블렛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 그동안 이 마이너스티님 후기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헤딩하고 있는 문제를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게 컨셉 아트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스토리보드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포토샵을 배워야겠다. 그리고 포토샵을 배워서 이거를 그리려면 나는 한 타블렛을 사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 거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포토샵에 대해서 뭔가 기초 스킬 이거를 익혀야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구매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영상에서도 계속 제가 타블렛을 사용하는 이유가 익히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글씨가 개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하려고 강의도 구매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강의를 그러면 끝내고 다시 블렌더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따라서 해보긴 하지만 그 따라한 게 100% 자기 지식이 돼야 되는데 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이 실력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아주 기초적인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고 만약에 드로잉을 수강을 완강을 해서 뭐 한 요 정도 올라갔다고 쳐. 근데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러고 나서 다시 얘를 블렌더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다 까먹어가지고 이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요거 요렇게 가면서 얘도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이거든요. 반복적으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같이 평균적으로 올리자. 그래야지 안 까먹으면서
배워서 희미해졌던 거를 좀 이렇게 콘크리트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뭐 강의를 하나 완강하고 뭐 하나 다시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쭉 이제 같이 올리려고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모델링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살짝 좀 쉬운 걸로 하려고 했던 게 제가 최근은 아니지 조금 됐지만 재밌게 봤던 체인소맨 이거의 포치타 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첫 번째 드로잉으로 얘가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해야 설계 모델링이죠. 이거를 이제 포토샵으로 하는 거죠. 한 타블렛을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면서 살짝 이렇게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이 그 레벨이 게임으로 치면 이 경험치가 어느 정도 살짝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쉐이딩을 하고 비깅을 하고 이거를 애니메이션해서 블렌더 이거 제가 그 마이너스틴 강좌에서 배웠던 거랑 이때까지 한 거를 조금 복습 요렇게 하면 어떨까 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요렇게 진행을 하자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판타블렛을 사고 나서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인체 비례 이런 거 어떻게 되나 집에 김라키님의 인체 드로잉 책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막 이렇게 처음 판타블렛 온 날이에요. 이날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선긋기 연습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포치타 사진을 보면서 나름 이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렇게 본을 심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갔다가 정면은 요렇고 막 요렇게 이제 나름의 계획을 세워요. 나름의 계획. 이러면서 이건 요렇게 하고 다리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다리 부분은 진짜 개 해부 그런 거 사진 보면서 개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치타도 아무래도 좀 개과일 테니까 좀 그런 거 따와서 이 다리 부분 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막 이렇게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실제 사진 보면서 막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로 늘려가지고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간간히 그 따라 그리는 이런 것들도 좀 해봤었고 제가 막 이랬거든요. 처음에 이제 보통 이 옆모습이랑 앞모습을 위주로 참고를 많이 하니까 얘를 보면 이제 가장 큰 형태가 딱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익스트루드하고 여기에서 내려서 익스트루드하고 뭐 이 톱은 따로 루프로 해가지고 하고 이쪽은 곡선 넣어가지고 솔리디파이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뭔가 이런 생각들을 구상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그리고 눈은 이렇게 안에 집어넣고 이제 코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였어요. 이제 이거부터가 문제였어요. 이거부터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폴로지를 배웠을 때 아까 제가 했던 대로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 망하는 이유가 잘 봐요. 전 처음에 이 몸통부터 해서 이렇게 늘리면 되겠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한번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저걸 바탕으로 이렇게 포치타 몸통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직 이 톱 부분이랑 뒤에 여기 부분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코 부분이었어요. 코 부분. 지금 이 코 부분이 이걸 보면 지금 따로 이렇게 큐브로 제가 넣어놨잖아요. 코를.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안 예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메토리얼 퓨리브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입도 뭔가 지금 이 벌텍스가 총 몇 개로 되어 있냐면 여기 6개, 여기 6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지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서브 디비전은 더 늘리면 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계속 아쉬운 거예요. 왜 포치타에서 제가 이렇게 헤매게 됐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분명히 저는 이 ST 캐릭터의 이 몸통 부분이랑 이 얼굴 부분이랑 이렇게를 다 토폴로지로 제가 배웠단 말이죠. 근데 순서가 잘못된 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토폴로지는
진짜 이 가장 굴곡이 많은 이 부분, 이거를 자기가 어느 정도 퀄리티까지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벌텍스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 몸통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몸통이랑 이 다리 부분은 사실 벌텍스가 많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몸통 부분에 이 Y축으로만 만약에 벌텍스가 한 18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쿼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쿼드로 만들고 여기도 쿼드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그 정도 벌텍스 가지고는 여기에서 짜놓은 벌텍스로 쭉 당겨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원하는 퀄리티까지 이게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포치타 하신 분들 보면 얘를 따로 이렇게 큐브로 제가 했듯이 미러로 해서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면 되는데, 저도 그렇게 만족을 하면 되고 만약에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게, 얘는 동그란 큐브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미러 모디파이어 써서 하면 이 중간 부분이 포가 이렇게 굴곡져 있는데, 이게 미러 모디파이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입이 만약에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려면 버텍스가 많이 필요한데, 이미 여기에서 나는 16개로 정하고 쭉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앞으로 오면 이제 여기에서 이러면서 이제 큐빅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동그란 거를. 그래서 보통 배울 때 난이도가 있으니까 몸통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얼굴 배우고, 그래서 얘네를 합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건 이제 난이도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 포치타가 어떻게 보면 좀 달랐던 게, 얘는 이 얼굴이랑 몸통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앤데, 제가 배웠던 대로 몸통하고 여기에서 사실 얼굴도 따로 그렇게 하려면 해서 이렇게 조인을 시켰으면 오히려 몰라. 근데 그게 아니라 몸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얼굴을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설계를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모델링을 할 때는 가장 면이 많이 필요한 부분, 모델링에서 벌텍스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이 전체 벌텍스를 결정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가장 큰 오답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이 설계잖아요, 설계.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타블렛도 샀으니까 그러면 이 토폴로지를 해보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폴로지가 벌텍스에서부터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서브 디비전하고 루프 컷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리포톨로지는 이렇게 모양을 먼저 스컬핑으로 만들고 나서 적은 벌텍스들로 이 모델링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스컬핑 자체는 벌텍스가 엄청 많으니까. 토폴로지를 제가 많이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안 해본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이 토폴로지로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묘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토폴로지로는 이게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많이 해보면 토폴로지로도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방법을 토폴로지로 하는 거에서 리토폴로지로 가자 해서 지금 리토폴로지를 배우려면 우선 스컬핑을 해야 되는데, 마침 타블렛도 샀겠다, 스컬핑하고 이걸 리토폴로지로 가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토폴로지랑 리토폴로지가 큰 차이가 없는 게, 어쨌든 토폴로지로 해도 우리가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사실 이렇게 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뭔가 모양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리토폴로지는 이거는 레퍼런스가 그냥 3D가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방법은 같은데 토폴로지가 스컬핑하고 그 위에다가 하니까 난이도가 있는 모델링이면 리토폴로지가 좀 더 접근하기는 편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리토폴로지를 해서 모델링에 대해서 적은 버텍스로 표현하는 방법,
이거를 많이 익히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 토폴로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코 부분을 그냥 이미지 3D 이미지 레퍼런스가 아닌 2D 이미지 레퍼런스에서는 어떻게 할지 감이 만약에 안 오는데, 만약에 스컬핑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면을 입히는 거는 어쨌든 좀 더 난이도가 쉬우니까 스컬핑만 제대로 하면,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면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버텍스로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만약에 제가 익히면, 그 다음에는 비슷한 거를 굳이 스컬핑을 안 하더라도 리토폴로지로 제가 할 수도 있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컬핑을 좀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토폴로지로 제가 최대한 만들어 봤었던 거였는데, 토폴로지로 했을 때 이렇게 위에가 동그랗지 않다는 말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얘랑도 연결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버텍스가 너무 부족한 거야. 코는 지금 버텍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해상도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뭐 그런 게, 눈은 최소한으로 제가 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우선은 좀 이거를 토폴로지로 이 정도까지는 되지만 리토폴로지로 해야지 좀 더 모델링을 좀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폴로지를 많이 하신 분들이면 여기가 가장 버텍스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눈 주변에 몇 개, 코 이거 하는데 몇 개 필요하니까 요 버텍스 따라서 이 뒤쪽으로 쭉 늘리면 뭐 버텍스 뒤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이즈가 잡히겠지만, 지금 이 코나 눈이나 이런 거를 제가 만약에 최적화해서 지금 사이즈가 감이 잘 안 온다, 토폴로지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에서, 그럴 때는 그냥 스컬핑으로 한 다음에 리토폴로지로 최대한 적은 버텍스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번에는 제가 비슷한 거는 토폴로지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리토폴로지가 만약에 더 편하면 리토폴로지로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처음에는 진짜 이거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포지타는. 근데 이게 지금 며칠째 저는 이제 이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거는 간단한 스컬프팅을 한번 해보고, 얘로 리토폴로지를 이렇게 해서 리깅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아마 완성시키는 것, 요거를 먼저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토폴로지로,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도 이렇게 토폴로지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는 토폴로지로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완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레퍼런스가 이 포치타 3D 모델링을 제가 본 것 중에서 저는 가장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될까? 그게 어떤 분 거였냐면,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거를 좀 보고 참고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리토폴로지로 메인 이거 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토폴로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톱 요런 부분이랑 이런 거, 꼬리 부분, 이분 거를 좀 보면서 리토폴로지도 조금 익히면서 같이 토폴로지 스킬도 익히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스컬핑 하는데 타블렛도 많이 쓸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 포치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판타블렛도 조금 감도 잡힐 테고, 그러면 틈틈이 그런 아이디어들은 지금 계속 짜내고 있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그런 캐릭터 컨셉 이런 거랑 스토리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가지고 중급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포치타 얘를 끝내고 이렇게 넘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깨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 진짜 사람이 좀 스마트하게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뚱이부터 이렇게 모델링 했다가는 이런 참사가 생긴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초보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버텍스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델링에서 가장 버텍스가 많이 소모되는 그 지역에서
견적을 쌓아가지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쪽으로 내려가면서 해야 된다가 맞겠죠? 네, 그렇다는 거. 실력이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실력을 더 키워야 됩니다. 진짜 따라 해봤다고 이 포치타 할 수 있겠지? 이러다가 큰 코를 당한 사람의 말로를 보고 계십니다. 포치타를 완성을 해서 다음번에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 다음번 오답 노트나 다음번 결과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